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초 강의 방송 금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봄날 햇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샤키등님 어서 오세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초 강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그 묵양 차트 1주차 강의 주제 안에 두 번째 매수, 매도 14가지 신호 해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풍경에 대한 설명을 금박과 노란 수평선, 천양, 옥수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풍경에 이어서 매도 신호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대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질문사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풍경은 포인트 색상이 연두색입니다. 근데 이 풍경은 추세선 아래에서 나오고 주가가 급상승하기 전 나타나는 신호인데, 상승의 에너지에 새기는 풍경의 에너지, 즉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연두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판단하실 수 있고, 상승 파동과 파동의 시작과 끝을 풍경의 시작줄이랑 마감줄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 시작줄이랑 풍경 마감줄이랑, 그리고 풍경의 모양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신호의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매매 팁을 살짝만 드려보면, 자, 여기는 완성된 그림이고요. 먼저 시작줄이 하나가 딱 나오거든요. 시작줄이 하나가 딱 나오면 그 다음은 풍경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감줄이 딱 나와요. 상승으로의 힘이 사라지면 나 이제 매수세가 아니라 여기서 힘을 그만 써야 되겠어, 이런 그림을 만들 때는 풍경의 마감줄로 마무리를 탁 해버립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 풍경 시작 지점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가능하고, 풍경이 종료가 되는 지점에서는 매수 진입량 청산, 풍경이 각을 이루면서 시작이 될 때는 매수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아래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풍경은 매수의 에너지라고 했죠? 매수의 에너지. 그러면 매수의 에너지는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매수의 에너지는, 그쵸? 맞습니다. 봄날 햇살님.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쵸, 샤키등님? 크면 좋은 거고, 풍경이 커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승으로의 힘을 쓰고 있는 그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경은 크면 클수록 상승으로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풍경이 굉장히 길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매수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풍경이 시작줄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요. 여기서 마감줄 나오죠, 그죠? 자, 여기는 계속
시작했다 마감했다 시작했다 마감했다 시작했다 마감했다 계속 상승세를 타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경은 매수 신호입니다. 자, 풍경줄이 추세선 아래에서 나오고 풍경의 모양이 여러 가지의 풍경의 모양이 있어요. 있는데 삼각형,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깃발형 삼각형 모양식으로 각이 져서 나오면 손절을 걸고 진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얘기는 풍경의 시작에서는 풍경 줄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풍경이 점점점 커질 거예요. 계속 점점 커지면서 마감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나 뭐 두 번째 이런 풍경을 한번 만나잖아요. 만나버리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풍경 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깃발형 삼각형의 모양의 풍경이 걸린다. 그러면 손절 짧게 걸고 매수를 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풍경이 마감 종료, 그죠? 아까 여기서 풍경 종료 지점이라고 했는데 마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종료 지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풍경줄이 끊어지면 고래나 상어 그리고 하얀 수평선 등이 매도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매수가 이제 끊긴다 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뭐 하얀 수평선, 천음, 고래, 뭐 상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매수는 청산도 가능하지만 반대로는 매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신호다. 그리고 풍경 시작줄에서는 매수 가능하고 이렇게 마감이 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의 청산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인 상승 풍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매수의 에너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하얀 수평선을 만들고 상승 풍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얀 수평선을 만든 후에 상승 풍경을 만든다.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그림은 맞는데 하얀 수평선을 완전히 지지대로 만들지 못하면은 상승 풍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는 힘을 쓸 수 있는 상승 부경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으로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매수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얀 수평선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얀 수평선은 매도 진입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림에서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풍경에 힘없이 끊기는 풍경의 종료 지점을 확인을 한다면 오히려 매도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계속 보시다 보면 또 이해가 또 잘 되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경은 상승장 그림에서 중요한 매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상승 풍경의 줄이 좁으면 에너지가 작은 거죠? 저게 의미가 있을까요? 줄이 좁다는 게 어떤 얘기실까요? 봄날의 썰님? 흰수가 생기고 천음의 좁은 상승 풍경이 생긴 거야. 아, 아까 여기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줄이 시작 줄이 나왔다가 풍경 종료 지점의 줄이 좁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폭이 넓은데 여기가 좁다라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맞나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그만큼 매수의 힘이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폭이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풍경을 예쁘게 크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약간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사실은 오른쪽 이 그림 자체가 시간이에요. 시간.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은 X축은 시간이에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뭐예요? 가격입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길게 노란 수평선을 만들어주고 하얀 수평선을 길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시간으로 계속 길게 만들었다. 그러면 시간으로 만드는 동안 상승으로 시세를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Y축, X축 나와서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수 빠름선입니다. 포인트 색상은 노란색이에요. 매수 빠름선은 노란색 점선으로 노란 수평선보다 조금 더 빨리 보여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매수 빠름선이라고 부릅니다. 매수 빠름선은 매수자의 입장에서 좀 더 빠른 매수 진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노란 수평선은 무슨 신호라고 했습니까? 그쵸? 오, 너무 잘하십니다. 매수 진입점 신호예요. 그런데 그 매수 진입점 신호는 매수 빠른 선을 보여줘야 노란 수평선을 만들지, 노란 수평선을 먼저 보여주고 매수 빠른 선이 뒤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항상 노란 수평선을 만들기 전에는 매수 빠른 선을 먼저 보여주고 노란 수평선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빠른 선이 나올 시는 매수 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빠른 선을 만든다라는 것은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는 노란 수평선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빠름선 자리를 감각적인 자리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빠름선이 나오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수들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빠름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트에 대한 그림들을 이제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요. 빠름선, 빠름선, 빠름선. 자, 빠름선을 보여주니까 노란 수평선을 만듭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빠름선을 보여주고 상승으로 시세가 나죠. 빠름선을 보여준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많이 보시면 현님들께서도 당연히 고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한 우물만 팠다는 얘기잖아요. 한 우물을 팠더니 나도 모르게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됐더라.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됐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적어도 기초 강의가 또 열렸으니까 함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빠름선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매수 포지션 가능한데 노란 수평선을 만들기 전 먼저 보여주는 신호이다. 그래서 빠름선을 상승을 하기 전 노란색 점선으로 보여주고 매수 빠름선을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 빠름선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 빠름선을 보여주고 노란 수평선까지 만든다라면 아주 좋은 매수의 진입점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매매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 빠름선 같은 경우는 여기 매매 팁 나와 있네요.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활용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름선 같은 경우는 노란 수평선을 만들지 않았을 때와 노란 수평선을 만들었을 때는 사뭇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님들, 노란 수평선은 매수 진입점이기 때문에 예쁘게 매수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매수 빠름선 같은 경우는 노란 수평선을 만들지를 못했다?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매수는 노란 수평선을 만들어야 비로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 수평선이 중요한 매수 진입점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다음은 방향타입니다. 포인트 색상은 보라색이에요. 포인트 색상은 보라색인데 보라색 선은 매수 포지션에 도움이 되는 신호이고 신호의 명칭은 방향타라고 해요. 근데 어제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이 방향타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방향타가 지지가 되면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고 방향타가 무너진다 또는 붕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방향타 붕괴 시에는 매도 포지션이 가능하다 라는 건 방향타가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수점의 그림으로 보시는 거고 방향타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잖아요. 붕괴 시 매도 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트를 딱 보셔도 방향타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차트를 보시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자, 1번 그림, 2번 그림, 세 번째 그림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서 방향타가 주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림일까요? 아니면 저항이 되고 있는 그림일까요? 그쵸? 주가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방향타 위로 지금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타 위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고, 방향타가 무너져 버리면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매도 신호 그림에서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나오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요. 방향타가 무너진, 방향타가 붕괴하는, 방향타가 붕괴를 하면 매도 포지션의 그림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타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타 지지 시에는 매수 포지션, 방향타 붕괴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장중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을 볼 수가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인데, 그 방향타가 수직 상승 후에, 자, 여기요, 수직 상승으로 만든 후에 다시 수평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2차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요 자리예요.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 자리 있죠? 수직 상승을 한 후에 수평을 그리게 되면 그 방향타 아래로 무너지지 못한다, 붕괴하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그 자리를 다른 말로 방향타의 변곡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필요시에는 다 적지는 마시고요. 필요시에는 방향타의 변곡점, 요 정도는 노트에 좀 적어 주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타가 수직 상승으로 수평을 만드는 자리를 방향타의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 방향타의 변곡점을 만들고 방향타가 수평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타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추가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방향타의 변곡점이에요. 마리아니님 어서 오세요. 이제 그 정형가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여기는 방향타의 변곡점입니다, 여기는 음향키의 변곡점입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막 드려요. 근데 지금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현님들 방향타 변곡점 왔습니다, 음향키 변곡점 왔습니다, 변곡점이 왔으니까 그 변곡점에서는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매수점을 찾으시고 매도점을 찾으셔가지고 수익으로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자리에 진입점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하는 자리는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변곡 아셨죠? 변곡입니다. 그래서 방향타가 지지가 되면 매수점 찾아 매매하실 수 있고, 방향타 붕괴 시에는 매도점 찾아 매매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시는 거니까, 방향타를 지지를 하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방향타의 변곡점을 기다리자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수 신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매도 신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은받치입니다. 은받은 포인트 색상이 은색이죠.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은밭에서는 매도점을 찾아 매매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색깔이 은밭은 매도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고 설명드렸죠. 비옥한 토양. 비옥한 토양에서는 어떠한 작물이든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밭은 매도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무경 차트에서 바탕색인 은색을 뜻하는 은밭은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밭이 지속될 경우에는 매도가 유리하며 매수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은밭은 매도자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당연히 은밭에서의 매도를 했는데 그 은밭에서 계속 하락세를 탄다면 반대의 신호인 금밭이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은밭 포지션이 은밭이 계속 나왔을 때는 매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흔들리실 이유가 없는 거죠. 금밭에서 은밭으로 변할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은밭에서 금밭으로 변할 때도 매도 보유량 청산 또는 매수 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똑같잖아요. 매도 신호들이 나왔을 때는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매수 신호들이 나왔을 때는 매도 신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한결같이 똑같은 매도 신호와 매수 신호들의 평행 이론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매수 신호랑 매도 신호들이 상반되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도에서 청산하고 매수에서 청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 원칙이 이 신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적인 신호들을 등한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래 그림에서 계속 은밭 출현을 했죠. 은밭이 끊기질 않았어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금밭에서 은밭으로 바뀌면서 하락으로, 금밭에서 은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금밭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금밭보다는 은밭에서 하락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쵸? 하락 추세장에서는 은밭이 장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은박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는 급격하게 시세 변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밭이 계속 유지할 때는 예쁜 매도의 그림이기 때문에 수익을 그냥 예쁘게 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시느냐면 예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잘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나큰 그림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매도를 잘 했는데 살짝이라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살짝이라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고 가기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야 자체가 좁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야 확보에 대해서는 정형가입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형가입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조금씩 지금처럼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왜 길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부분들인지를 스스로는 판단하시고 터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저희 방송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무경 차트에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기도 하지만, 길게 수익을 내시는 데는 좀 도가 트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회원님들께 정말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가입은 꼭 좀 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얀수평선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하얀수평선은 포인트가 말 그대로 흰색이죠. 하얀수평선은 무슨 신호다? 네, 매도 진입입니다. 너무 잘하세요. 하얀수평선은 매도 진입점 신호입니다. 상승을 하고 있던 주가가 올라갈 만큼 올라간 후에 급하락을 일으킬 때 나오는 신호예요. 노란 수평선과 마찬가지로 하얀 수평선 역시 무경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로서 매도자의 입장에서 진입 시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 보세요. 하얀 수평선이 나오면 매도 진입이 가능해요. 하얀 수평선이 끊어질 때 매도 보유량 청산을 하는 거고, 이전 하얀 수평선보다 낮은 하얀 수평선이 나오면 매도 진입이 가능해요. 노란 수평선은 계단식 상승의 노란 수평선을 만들어야 상승으로 힘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얀 수평선은 계단식 하락의 그림을 만들어야 매도의 예쁜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왜? 매도는 내려가야 수익이 나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낮아진 하얀 수평선을 만드는 그림일 때는 낮아진 하얀 수평선, 낮아진 하얀 수평선, 낮아진 하얀 수평선인데, 노란 수평선도 낮아진 노란 수평선, 낮아진 노란 수평선, 낮아진 노란 수평선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낮아지는 수평선은 하얀 수평선이 낮아져야 되는 거고, 높아지는 노란 수평선은 노란 수평선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노란 수평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노란 수평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얀 수평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노란 수평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하얀 수평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낮아지는 노란 수평선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또다시 낮아진 하얀 수평선에서는 매도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불타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수평선이 나온 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얀 수평선은 주로 은밭에서 나오고, 하얀 수평선과 상어가 함께 나온다라면 적극적인 매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하얀 수평선보다 낮아진 하얀 수평선의 그림들을 보여준다면 더욱더 확실한 매도의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타기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그죠? 낮아진 하얀 수평선 자리는 확신에 찬 불타기 가능한 자리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얀 수평선을 보여준다라는 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좋은 매도 진입점이 되니까 낮아지는 하얀 수평선 자리에서는
수익을 극대화도 한번 시켜보시고 진입점을 놓치지 마시고 매매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천음인데요. 천음은 포인트 색상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천음에는 고래와 상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고래는 동글동글한 완만한 매도셀을 가지고 있고 상어는 뾰족뾰족 날카로운 매도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음은 하락의 시작 또는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신호로서 천음 중에서도 고래와 상어로 나뉘어요. 천음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나오는 것을 고래라고 표현을 하고,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것을 상어라고 해요. 고래와 상어의 크기가 역시 하락의 에너지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고래의 천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의 천음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강한 매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해에 살고 있죠, 고래와 상어는요. 근데 고래 출연을 해서는, 고래는 사람을 사람이 막 피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상어 출연을 하면 사람들이 상어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래보다는, 친숙한 고래보다는 뭔가 공포스럽고 뭔가 날카롭고 뭔가 강인한 느낌을 받는 상어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더 강한 매도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래 천음이 나오는지 상어 천음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또 매도세의 강도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매 팁도 같이 드릴게요. 고래와 상어가 나오면 매수를 청산하시거나 매도 포지션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왜? 매도 신호이니까. 근데 상어의 뾰족한 부분이 두 번 나올 때는 조금 강한 매도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가능하고요. 고래와 상어가 확실히 솟구칠 때는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근데 아래 그림 한번 보세요. 고래 그림이랑 상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의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오, 샤키등님 이게 보이세요? 대단하신데? 이게 보이신다고? 와, 대단하신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왜 그림이 잘 안 보이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보인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고래 같은 경우는 금밭에서 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상어는 은밭에서 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래를 만들고 상어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금밭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하락세가 조금 약화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밭에서 왜 상승 중에 눌림 구간 있죠. 주가는 상승 중에 있는 그림인데 눌림 주고 상승으로 가고 눌림 주고 상승으로 가는 그림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금밭에서 고래천음을 많이 보여줘요, 확률적으로. 근데 은밭에서의 상어는요, 눌림이 아니에요. 그냥 강력한 매도 신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밭에서 천음을 보여주면
눌림 구간의 그림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은밭에서 상어천음을 보여줘 버리면 강력한 매도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위의 그림 중에 왼쪽은 고래 신호, 오른쪽은 상어 신호입니다. 확률적으로 본 결과 왼쪽의 고래는 금밭의 경우에도 자주 나오며 하락의 기운이 상어보단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상어의 경우 하락의 기운이 고래보다 확실히 강하며 은밭에서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천음은 금밭에서 나오는데 뭐다? 눌림 구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눌림 시 매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래천음의 모양을 만들고 나서의 어디까지 눌림을 주는지를 한 번만 기다려 보신다라면 훨씬 더 좋은 매수 진입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은밭에서의 상어는 강력한 매도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하락세로 그냥 쫙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전 차트 매매를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수 포지션에서 청산하실 수 있는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매도를 하기 위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신호다. 이렇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액션점이랑 하락점 신호인데요. 포인트 색상은 액션점은 노란색, 하락점은 남색입니다. 노란색을 액션점이라고 하고 파란색으로 표현을 되는 신호는 하락점이라고 합니다. 액션점이 나오면 하얀 수평선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 하얀 수평선 자리는 매도 진입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액션점 후에 나오는 하얀 수평선은 좋은 매도 진입점의 그림으로 보시면서 매매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액션점은 당연히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림일 때는 매수의 반대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은 내가 정리를 좀 하면서 갈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대 신호이기 때문에. 근데 하얀 수평선을 만들지 않으면 매도보다는 눌림의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매매 팁으로 좀 드릴게요. 또한 하락점 신호는 하락 중에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아까 왜 은밭에서 은밭이 계속 나온다라면 안정적인 매도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락점 신호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매도자들이 안정적인 매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점 신호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불안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수익 내세요. 아셨죠? 액션점이 나오면 매수 진입량 청산, 당연히 반대 신호니까. 근데 액션점 이후에 하얀 수평선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도 진입점입니다. 그거는 진짜 뭐 말해 뭐해 요렇게요. 네. 자, 아래 그림 한번 보세요. 액션점이 발생을 하고 그림에서 천음과 하얀 수평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액션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다라는 게 아니라
액션점이 나왔을 때에 천음이랑 하얀수평선을 만들면 좋은 매도 진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액션점을 보여줬는데 하얀수평선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다? 액션점이 나왔는데 하얀수평선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쵸? 청산을 할 수 있는 지점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되 눌림일 확률이 높다. 하얀수평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자들은 액션점이 나올 경우에 물량을 줄이거나 청산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매도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액션점 후에 음박, 하얀수평선, 천음이 나오는 신호들이 확인을 하고 매도 진입을 하게 되면, 특히 강한 상어의 매도세를 확인을 한다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네. 액션점 생기고 하얀수평선, 액션점 하얀수평선 천음이 나오면 그럼 하얀수평선에서 매도를 하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안 만들 경우 설명 한 번만. 액션점이랑 하얀수평선과 천음이 나오면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액션점을 만들게 되면 매도 빠름선을 보여줘 버려요. 빨리 보여주는 자리에서. 그래서 매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얀수평선을 만들어야 예쁜 매도의 길을 완전히 터주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얀수평선을 만들었을 때 매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늦지 않아요. 하지만 빨리 보여주는 자리의 그림들이 위에서부터 액션점을 보여주고 매도 빠름선을 만들고 천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 하얀수평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얀수평선을 만든 후에 진입을 하셔도 늦지는 않은데 나 왜 저기서 위에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까움보다는 하얀수평선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진입점이 되니까 우리는 하얀수평선을 만들었을 때 진입을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수익 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얀수평선을 만들지 않으면 옥수가 뜰 거예요. 샤케등님. 액션점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하얀수평선을 만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하얀수평선을 만들지 않고 간다면 옥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뭐다? 눌림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잠시만 쉬는 시간 좀 가지고 11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등 풍경입니다. 포인트 색상은 연두색이에요.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이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고요. 풍경은 상승 풍경이랑 반등 풍경이 있는데 항상 시작줄에 그림을 만들고 풍경을 만든 후에 마감줄, 종료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승 풍경의 모양이 뒤집혀진 모양처럼 보이죠? 뒤집어진 모양의 그림이다. 근데 이 풍경이 어제 하늘색 추세선에 대한 언급을 살짝 했는데 하늘색 추세선 아래에서 나오면 매수 신호이고 추세선 위에서 나오면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반등 풍경은 풍경과 달리 추세선 위에서 나오고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을 할 때 나오는 신호입니다. 매매 팁을 드리면 반등 풍경이 나오면 매수 포지션 또는 매도 보유량 청산을 하셔야 되고 반등 풍경이 종료가 되면 매도가 추가 진입도 가능하고 매수 보유량도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 이해되세요? 네. 반등 풍경 시작줄은 매도세가 살짝이라도 매수세로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반등 풍경 시작줄이 나오는 거고 종료가 되는 마감줄이 나온다라는 것은 매수 반등의 매수가 이제 다시 매도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풍경은 상승 풍경과 달리 에너지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락 중에 반등의 신호로서 매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청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의 진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풍경도 굉장히 좋은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은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반등 풍경이기 때문에 반등 풍경 마감줄의 그림들에서는 매도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매도점 찾기, 매도점 찾기, 매도점 찾기. 근데 그냥 매도점의 그림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마감줄 나오는 종료 지점에서 신호 하나가 보여지세요? 어떤 신호가 보여지세요? 네, 맞죠. 하락점 신호가 보여지고 있고 액션점이 보여지고 있고 하얀 수평선을 보여지고 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풍경 마감줄에서는 감청색 하락점 신호 또는 액션점 신호가 보여주기 때문에 종료 지점에서는 매도점을 찾아뵈면 수 있는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신호 안에 반등 풍경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매도 빠름선입니다. 포인트 색상은 하늘색 선이고요. 하늘색 점선은 하얀 수평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타난다고 해서 매도 빠름선이라고 불러요. 매도 빠름선은 매도자의 입장에서 좀 더 빠른 매도 진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매도 빠름선이 나올 시에는 매도 포지션이 가능해요. 감각적인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빠름선이 나와야 뭐가 나온다? 빠름선이 나와야 하얀 수평선이 나옵니다. 그렇죠. 봄날 햇살님, 마리아니님, 샤키득님 너무 잘하십니다. 빠름선이 나와야 하얀 수평선을 만들어요. 빠름선이 나와야 하얀 수평선을 만들어요. 빠름선이 나와야 낮아진 빠름선도 만들어요.
그래서 빠름선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하얀 수평선을 만들잖아요. 그냥 매도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 특히 거기가 은밭의 배경에서 천음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매도 빠름선은 하락을 시작하기 전 하늘색 점선으로 나타나고 빠른 매도 진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불타기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매도 빠름선 역시나 매수 빠름선을 똑같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유용하게 이용을 하시고 하얀 수평선을 만들면 길게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 만드시면 돼요. 빠름선은 감각적인 자리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음양키인데요. 포인트 색상 검정색이에요. 검은색 선은 음양키라고 하는 매도 신호인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하락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입니다. 방향타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음양키가 주가가 음양키 위에서 지지가 되면 매수점을 찾는 거고요. 주가가 음양키 아래에서 저항대가 되면 매도점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키가 저항을 받을 때는 매도가 유리하고 음양키가 지지가 되면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장중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하락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음양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음양키가 수직 하락으로 내려온 후에 다시 수평을 그리게 되면 2차 하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음양키의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리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처럼 음양키에 딱 저항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매도 빠름선이랑 풍경 마감줄의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매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서 확신에 찬 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음양키를 딱 저항받고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음양키의 변곡점을 보여주면 반등 풍경 마감줄이 나오던 하락점 신호가 보여주던 낮아진 하얀 수평선을 만들던 이런 자리들은 중요한 매도 진입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음양키랑 방향타는 지지가 되면 매수점, 저항이 되면 매도점. 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경 차트의 매수 매도 14가지 신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에 대한 설명을 다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신호 조합의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신호 조합의 예시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카페에 있는 자료들 하나하나들을 다 회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카페에 이렇게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항상 공부를 해보시자 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매매 팁 공유. 자, 투자 실력 레벨업 안에 보시면 카페 무경 위너스 클럽 카페에 웰컴 무경 차트 카테고리, 신입 회원 공간 아래 카테고리, 투자 실력 레벨업 카테고리, 실시간 소통해요 카테고리 이렇게 쭉 있잖아요. 혼장회원 VIP 카테고리 쫙 있잖아요. 그죠? 뭐 투자 데이터 다 있습니다. 있는데 혼장회원 VIP는 정형 가입을 하셔야지 보실 수 있는 메뉴들이고, 그 밖의 메뉴들은 다 회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투자 실력 레벨업에 가시게 되면 수익 매매 일지라든지 누적 수익이라든지 명예 전당이라든지 매매 팁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수익 매매 일지에 가셔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신호조합의 예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고 회원님들께서 찾아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저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수익 매매 일지니까 차트 매매 팁 공유로 한번 가볼게요. 매수 그림이랑 매도 그림을 이해하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올려드렸는 자료들인데, 사실상 매매 팁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순차적으로 보시는 거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시초님께서 올려주시는 자료들이 너무 나랑 잘 맞고 좋잖아요. 그러면 시초님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초님 글만 쭉 이렇게 한번 훑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분이 좋으면 그분 글을 쭉 훑어요. 그렇게 한번 저는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최근에 시초님께서 매매 팁도 많이 올려주시고 매매 일지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매매 일지만 올리셨구나.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구나. 잠깐만요. 시초님 글 가셔서 골드 매수. 매매 일지지. 자, 한번 볼게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어요. 어제 골드에서 2883.940 거의 하나로 환전을 하면 400만원 돈이 되거든요. 수수료 이만큼 내고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는데 골드가 장이 되게 좋아요.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수익에 찬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그림에서 지금부터는 3번 신호조합의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금밭, 방향타의 지지, 상승 풍경, 매수 빠름선, 계단식 상승의 노란 수평선, 옥수, 뭐 이러한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매수의 신호, 매도의 신호.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만 보세요. 뭔가를 찾아서 보려 하지 마시고 지금은 기초 강의에 대한 신호조합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원래 말씀드리는 것만 보시는 게 되게 많이 와닿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거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리면요. 여기가 2분봉이고요. 여기가 5분봉, 여기가 10분봉입니다. 방향타가 보여지는 분봉은 몇 분봉이죠? 네, 그쵸? 2분봉이랑 10분봉이 방향타가 보여요. 그런데 저 방향타의 그림이 아까 방향타가 지지가 됐을 때는 매수점이 유리하고 방향타가 저항이 되면 매도점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2분봉에서 방향타는 지지입니까? 저항입니까? 10분봉은 지지입니까? 저항입니까? 네, 그쵸? 샤케드님, 봄날의 햇살님, 지지입니다. 지지예요. 지지. 그쵸? 이 지지가 되는 그림에서는 그냥 계속 매수점 찾아 매매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지입니다. 그러면 수직 상승으로 올라온 방향타는 변곡점이라고 했죠. 변곡점을 만들고 추가 2차 수평대를 만든 후에 주가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근데 그냥 간 그림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매수 신호들 보이세요? 금밭과 천양과 수가수를 뚫고 있는 옥수, 그리고 풍경 보이세요? 이런 그림들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진입점입니다. 여기도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진입점입니다. 그런데 매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시라고 했어요? 네, 노란 수평선에서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방향타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방향타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노란 수평선을 만드는 자리가 10분봉에서 있는데 어디예요? 보이세요? (3623.5) (362.5)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샤키댕님 맞나요?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요? 2분봉 여기요? 네 맞죠. 근데 방향타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노란 수평선의 자리는 방향타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노란 수평선은 어디예요? 이 정도 되죠. 그죠? 네, 맞아요. 10분봉 기준으로 보여지는 먼저 나온 노란 수평선이고 높아진 노란 수평선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해되세요? 샤키댕님,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타에 대한 그림들이 방향타가 지지가 되면 매수점을 찾아 매매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타가 지지가 된 후에 높아진 노란 수평선을 만든 자리가 안전한 매수 포지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10분 봉에서 보여지고 있는 방향타의 지지가 되고 난 후에 먼저 나온 노란 수평선보다 높아진 노란 수평선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망공이평선 위쪽으로 보여지는 옥수 보이시죠? 이런 포인트들이 안전한 진입점이 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드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방향타를 봐라. 방향타를 보시고 높아진 노란 수평선 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좋은 매수의 진입점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는요, 음양키를 한번 보세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음양키를 한번 보세요. 음양키 모양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쵸? 음양키 아래로 수직하락의 그림을 만들어서 그 수직한 자리에서부터 수평을 그리면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쵸?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에서부터 매도는 이 음양키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방향타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타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변곡점에서부터. 근데 음양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들, 이러한 낮아진 하수평선을 만드는 자리들이 좋은 매도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우리 무경 차트가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변곡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냥 막 시세를 예쁘게 주지는 잘 않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무경의 격언 중에 변곡점에서 주사위를 던져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변곡에서 주사위를 던져라. 기다렸다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양키의 변곡을 기다리고 방향타의 변곡을 기다리면 좋은 진입점 하나는 무조건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곡점을 기다렸다가 음양키가 저항을 받으면 하얀 수평선에서는 매도, 방향타의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노란 수평선을 만드는 자리는 매수를 하자. 이 설명을 신호조합 예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회원님들께서 노트에 적어주시고 그것만 하나 딱 기억하셔도 1주차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음양키의 수직 하락은 변곡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방향타는요?
수직 상승의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음양키의 수직하락의 그림은 변곡점이라고 하고, 방향타의 수직 상승도 수평을 그리는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해요. 근데 음양키의 변곡점에서부터 낮아지는 하얀수평선을 만드는 자리는 아주 좋은 매도 진입점이 된다고요. 근데 방향타의 수직 상승의 변곡점에서 높아진 노란 수평선 자리는 매수 진입점이 되거든요. 필승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음양키의 수직 하락의 변곡점에서 낮아진 하얀수평선은 매도를 꼭 좀 해보시고, 방향타의 변곡점에서 높아진 노란 수평선 자리는 매수를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 무경격언의 주사위는 변곡점에서 던져라 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변곡점이 나와야 시세를 예쁘게 주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더라는 것을 수십 년 매매를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와, 진짜 무경 차트가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냥 가지를 않고 변곡점을 만들어야 가고, 예쁜 매수의 그림을 다 완성을 시켜야 가고, 매도 그림을 다 완성시켜야 가더라 라는 것을 저희가 확률적으로 완전히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변곡점을 기다리면 수익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매매 팁을 기초 강의에서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1주차에 이 설명만 딱 기억하시면 1주차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공부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매매는 어디서 하시라고요? 노란 수평선이랑 하얀 수평선인데, 변곡점을 만들고 높아진 노란 수평선이랑 낮아진 하얀 수평선을 만드는 자리는 더욱더 좋은 진입점이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음양키의 변곡점이랑 방향타의 변곡이 함께 해주는 자리를 공존이라고 하더라고요. 함께는 공존이잖아요. 그런데 음양키가 수평을 그린 후에 방향타가 이렇게 아래로 꺾여버리잖아요. 이 그림이 매도 그림입니다. 방향타는 매수일 때는 수평을 그린다고 했죠. 근데 매도일 때는 아래로 꺾여버린다고. 이게 매도 그림이에요. 매수는 반대의 그림을 만들어요. 방향타는 수평을 그려서 딱 수평대를 유지를 하고, 음양키가 변곡을 만들었는데 위로 꺾여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받치는 그림이기 때문에 매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래서 무경 차트의 예쁜 매수 그림이랑 무경 차트의 예쁜 매도 그림이다라는 거. 음양키와 방향타의 모양만 보더라도 매도의 예쁜 그림과 매수의 예쁜 그림을 우리는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호조합 예시의 변곡점 공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만 쉬고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변곡 공존에 대한 설명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변곡 공존은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회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중인데, 이런 변곡 공존 자리를 잘 한번 노려보신다라면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회원님들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주차 강의 주제가 2주차와 다르고 3주차랑 다르고 4주차가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신호조합의 예시들도 있지만 우리 카페 소개, 또 방송국의 소개,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회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무경위너스 클럽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네이버 대표 카페예요, 회원님들. 무경위너스 클럽 카페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가입 인사도 해주시고 하루 한번 출첵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회원님들께서 어떤 글을 올려주시는지를 확인을 하실 때는 전체 글 보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공지사항도 쭉 보실 수 있고요. 전체 글 보기로 보시는 거예요. 전체 글 보기로요. 그래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루의 팁님께서 매수와 매도 신호 찾기, 매수 매도 유리한 자리 찾기 미션 올려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매수 금밭, 매수 빠름선, 노란 수평선, 옥수, 수, 풍경.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도 샤케드님께서 올려주셨던가? 저녁 밤에 봤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본인 스스로도 많은 공부가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강압이 아니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더 성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매 팁이 됐던 공존자리의 그림이 됐던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카페에 하나씩 올려주시는 것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카페에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쫙 보실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정형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냥 정형 가입에서 끝이 아니라요. 훈장회원 VIP 카테고리에 있는 자료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형 가입 신청을 무경 차트 방송 홈페이지에서 정형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읽어보세요. 무경 차트는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차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매매의 진입이나 청산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투자 권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경차트 매매법은 100% 숙지한 후 각자의 매매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무경차트는 투자 자문, 추천, 중개와는 무관하며 오직 차트 분석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은 전문가 방송 실시간 시청을 매매 전략 제공을 첫 번째 혜택을 받으실 거예요. 저희 방 정형 가입비 한 달 33만원인데요. 33만원 가입료 내시면 혜택 1, 2, 3, 4, 5가지 다 혜택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혜택, 33만원 가입하시면 전문가 채팅창, 전문가 방송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게 시간대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물 24시간 분석 시그널 제공 보실 수 있고, 무경 위너스 클럽 VIP 등급 업그레이드 이거예요. 그리고 실전 대비 기초 강의와 고급 매매 팁 제공 이거예요. 파동 계산기 핵심 도구 무료 제공 예요. 3, 4, 5번을 무경 위너스 클럽에 와서, 자, 무경 위너스 클럽에 오셔서
훈장회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훈장회원 신청에 지금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아래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댓글로 훈장회원 등업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훈장으로 등업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경파워 도우미 사용 권한, 무경차트 스페셜 강의, 훈장회원 매매티 게시판 이용, 정연 기간이 끝나도 훈장회원 평생 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연 가입을 하시고 나서는 지금 저희가 또 너무 좋은 게 훈장회원 신청을 꼭 하시고, 지금 너무 좋은 게 6개월 결제를 하시게 되면, 독조님 어서 오세요. 6개월 결제를 하시게 되면 한 달을 더 드리는 메가 특급 혜택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자주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서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기초 강의를 급하게 오픈을 한 이유는 같이 6개월 결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같이 가보자. 네, 독조님 어서오세요. 왜냐면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월까지 공부할 수 있는 단계를 같이 가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급하게 기초 강의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하지 뭐, 다음 달에 이 혜택 없습니다. 이러한 행사 없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이번 달까지만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선착순 100명 한정 이벤트래요. 지금 기다리시던 정연님들은 이미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한 달을 더 드리니까, 그죠? 5% 할인 받아서 30일 더 드리니까, 거기다가 1등 최신형 갤럭시 탭, 2등 정연 한 달 추가 이용권을 2분께, 3등 플리오 목 마사지기 3분께 이렇게 드리는 경품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기간에 맞게 하시는데, 결제 한 건은 추첨 1회 응모로 처리가 되고 여러 번 결제를 하셔서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결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번에 회원님 한 분은 6번인가 7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결제 이벤트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만 좋아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훈장회원 신청에 꼭 훈장회원 등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훈장회원 VIP 그리고 파워 도우미 설치까지 다 가능하니까 좋은 기회에 오신 건 또한 이 기회에 오신 회원님들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는 자주 있는 기회가 진짜 아니거든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오셨는데 이걸 기회라고 못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저는 여기에 대한 언급조차 안 합니다. 근데 9월달은 계속 설명을 드려요. 회원님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혹시나 하세요 이렇게요. 아무튼 그래서 정연 가입을 꼭 하셔가지고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 다 혜택 받으시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랑 사업자이시면 지출증빙 꼭 받으세요. 아셨죠? 꼭 받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연 안내 및 혜택인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무경 차트를 보시면서 안전한 제도권의 계좌를 개설을 하셔서 수수료 혜택도 받으시고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HTS가 있다면, 저희랑 지금 현재 치킨 세트 무료 증정까지 드리고 있는 유안타 증권을 개설하셔가지고 치킨 프로모션 콜라 세트까지 받으셔가지고 또 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뭐 이왕이면 유안타 증권 계좌 개설하셔서
저렴한 수수료 혜택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치킨도 받으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계좌 개설 시 추천 경로 무경 차트 등록을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얘가 필수예요. 얘가. 그 다음 치킨 쿠폰 신청서를 작성하신 거 신청서 작성가기 가셔가지고요.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아시겠죠? 여기서 닉네임 적으시고 성함 적으시고 계좌번호 적으시고 뭐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같이 하셨으면 같이 누르시고 이렇게 무경 차트 홈페이지 뭐 블로그 카페 이거 있잖아요. 경로 적으시고 쿠폰 수령 연락처 제출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로 네,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안 하신 분들은 신규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모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카페에 남겨주셔도 되는데 무경차트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외 무경차트의 핵심 신호 14가지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 공존까지 안내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무경이너스클럽 소개 그리고 정연 안내 및 혜택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무엇을 설명을 드리느냐면 자, 다음 주는 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님들. 어제 오늘 했던 1주차 복습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무경차트의 필요성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주는 매매 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텐데 3단 수평선 매매 방법, 격킬자리, 금경자리 등 그리고 멘탈, 현님들의 멘탈까지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투자심리, 손절 기준, 버티기 훈련, 멘탈 관리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복귀 차트의 실전 예시 그리고 네, 똑같이 우리 정현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Q&A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1주차 강의랑 사뭇 달라지죠? 복습, 매매 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현님들의 흔들리는 바스락바스라지는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멘탈 관리, 복귀 차트 실전 예시 이렇게 더욱더 심도 있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말씀드렸죠? 빠짐없이 4주차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많은 공부 되실 거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현님들께서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지금부터는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저는 제가 공부했던 시점이랑 지금 공부하는 시기랑의 이 실력 향상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저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 차트 그림 있잖아요. 이 실시간 차트 그림의 움직임이 보이는 데까지의 시간이 지금은 아니에요, 님들. 우리 아님들 요즘은 빠르면 2주, 늦으면 뭐 한 달 이렇게 하면 그림을 다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독학을 했었어요. 옆에서 알려주셨지만 차트 보는 거에 있어서는 그때는 독학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기초 강의 방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6개월이 걸렸거든요. 차트 그림 보는 데만. 근데 차트 그림을 보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그 6개월이 차트 그림 보는 데만 6개월이 걸린 거고, 매매를 하면서 안정적인 시기의 그림 시간은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딱 절반이네요. 6개월 플러스 6개월 이네요. 네. 그리고 1년 2개월 정도 되면서 계속 우상향을 그린 건 아니었고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되다가 한번 또 확 무너졌다가 또 계속 꾸준하게 쭉쭉쭉 가다가,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는 시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되셨나요, 마리아니님? 그래서 어차피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한다면, 현님들 무경 차트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고, 여기서 5년 정도 내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탄탄한 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 안 하실 분 계실까요? 저는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님들께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독조님, 금바 출현 후에 기타 매수 신호 발생 시에 어느 타이밍에 매수 진입을 하나요? 금바 출현 후에 기타 매수 신호는 금밭이 나오고 난 후에는 천양이랑 높아진 노란 수평선이랑 추세선 위 옥수가 중요해요. 독조님, 금밭 출현을 했을 때 추세선 위 옥수요. 추세선 위 옥수요. 그러면 그런 자리는 높아진 노란 수평선일 자리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요. 네, 높아진 노란 수평선의 추세선 위 옥수입니다. 아셨죠? 그럼 매도는요, 낮아진 하얀 수평선을 만든 자리에 추세선 아래에 액션점 또는 하락점 신호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매수는 옥수 같은 경우는 추세선 위에서 나와야 되고, 하락점 신호 같은 경우는 추세선 아래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 무경차트 방송에 오신 건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반 이상의 성공에서 시작을 하는 곳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하는 타이밍에 회원님들이 오셨다는 건 진짜 좋은 기회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몇 달 정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결제 이벤트도 좋은데 기초 강의까지 시작을 해? 진짜 뭐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기초적인 부분들은 카페에 있는 내용들로 공부하셔도 되고 차트 방송국에 있는 내용들로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말씀드렸죠? 오전 기초 강의랑 저녁에 하는 기초 강의를 계속 쫓아다니세요. 그러면 속성으로 많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혼자서 하시려면 이게 적어도 10년의 내공이 함축돼서 회원님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냥 설명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거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빠른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를 4주차까지는 계속 바쁘시더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정형가입도 꼭 하시고 6개월 결제하셔가지고 한 달도 더 받으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치킨도 받아서 맛있게 드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초 강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2주차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